네,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하나케미칼요. 한화케미칼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네. 한 20% 됩니다. 20%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지 언제 정도 되신 건가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걱정 많이 되시죠? 예. 지금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텐데요. 좀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오래 가져가시나요? 글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좀 전망에 따라서 전략을 좀 바꾸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밀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1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좀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18,200원이 지금 종가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로는 조금 손실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적으로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조명을 받았어요. 실적이 좀 좋아진다. 또 태양광 부문에 있어서 좀 재조명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가 전망이 어떤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빠졌던 이유도 궁금하고 실적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입니다만은 태양광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괜찮았죠. 예. 턴어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화 쪽, 네, 이쪽 실적은 정체거나 혹은 또 2분기 하반기에도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쪽에서 흑자 전환을 만들어가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어쨌든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는 전체적인 예상치는 1분기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지 않겠나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 어쨌든 2분기도 작년도에 비한다면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보고 사실 그동안에 하나케미칼 비롯한 많은 화학주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고 태양광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 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태양광 쪽으로 만들어 가듯이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 도약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런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화학 섹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으로의 어떤 좀 확실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어떤 행보를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케미칼의 작년도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제 실적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예상치에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4천억 가까운 3,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5천억 가까운 실적,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하나케미칼의 여러 가지 업황 부진과 실적 부진으로 해서 주가가 좀 장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진한 주가 흐름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화 부분이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 어느 정도 2분기 전망도 좋다라는 실적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이렇게 좀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이런 흐름을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나온 소식 가운데서 이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이슈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뭐 중립적으로 봅니다. 예. 뭐 그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그널이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그린 에너지 육성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이 이슈가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케미칼은 그래도 뭐 덜 빠진 거예요. 예. 여타 다른 것들이 뭐 장세 사실은 그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지수가 그래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지. 실제로 삼성전자를 빼버리면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별반 큰 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계속 등락 거듭하면서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하나케미칼도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장세의 흐름도 뭐 좋지 못하고 또 태양광 쪽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그 호실적을 냈다 하더라도 차후에 또 그 대한 우려감들이 좀 뭐 장세 조정기에 맞물려서 일정 정도 진행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케미칼이 일단 좀 전에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제 그 태양광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회사인 드림텍이라든가 한화 LNC 요게 이제 매각을 위한 뭐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두 업체들을 이제 뭐 매각을 하게 되면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 하나케미칼의 또 이 그 생성된 자금을 통해서 태양광 쪽의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어떤 뭐 1위 업체의 도약을 지금 뭐 계획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태양광 쪽이 뭐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쪽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오바마를 그 중심에 이제 미국이 최근에 또 그린 에너지 육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경기를 바닥을 찍고 이제는 뭐 실업률도 좀 좋아지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일가스를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했습니다만은 시일가스는 또 이제 이산화탄소 환경 문제가 좀 뭐 걸리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오바마가 좀 선회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쪽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 상당히 뭐 하나케미칼에는 긍정적인 어떤 이슈적인 측면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중국 또한 태양광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의 뭐 중기적인 어떤 태양광 산업의 집중 육성 전략에는 큰 무리 없는 뭐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슈적인 측면으로도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 하나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미국 업체입니다. 퍼스트솔라.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태양광 쪽이 좀 재미가 없죠. 계속 뭐 조정을 받는데 퍼스트솔라의 주봉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죠. 2012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바닥을 딛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4월, 5월 달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추세를 본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그 추세 하단부를 딛고 상승 흐름들을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라든가 이들 또한 이들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좀 전에 짚어드렸던 뭐 미국의 어떤 이슈라든가 중국의 태양광 육성 정책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국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이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스트솔라의 차트가 좀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해준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일단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크게 빠진 정도는 아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그럼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일단 뭐 하나케미칼이 그 좀 전에 실적 추세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실적 추세대로 2016년까지 흘러간다라면은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낼 정도로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답보 상태 등락 거듭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디마디 이제 산업재 섹터들의 계속적인 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좀 전에 퍼스트솔라를 봤는데 퍼스트솔라는 최근
들어서는 뭐 약간 뭐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도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작년도 10월 달, 11월 달 고점을 찍고 수개월 동안 계속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그 매수가 대비 손실권형이 있으신데 최근에 이제 4월 달, 5월 달, 지금 이제 6월 달인데요. 지금까지 그 주가 궤적을 본다라 하면은 일단 4월 달에 이제 17,000원대 내려서 뭐 지지대를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일단 뭐 보합 정도, 양봉의 흐름들은 만들어갔죠. 이 정도 양봉 나왔다 해서 여기서 또 한번 바닥권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17,000원대 내려갔을 때 4월 달, 5월 달에 기록됐던 저점, 17,000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만들어간다라면은 삼중 바닥 형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삼중 바닥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뭐 좀 바닥 확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거래는 좀 죽어 있죠. 거래가 좀 감소해 있습니다. 삼중 바닥 형태를 만들어가고 다시 이제 반등을 줄 때 거래가 이제 확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이번 달에 17,000원대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 붙이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로 봅니다. 2만 원 정도에서 한번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준다라면은 2만 원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22,000원 정도를 일단 한 뭐 단기적인 한 3개월 정도 목표치로 설정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이네요. 22,000원 3개월 정도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좀 안심되셨어요? 3개월간 가지고 가야 22,000원까지 가고 더 이상은 못 갑니까? 그 이상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케미칼의 실적 추이가 예상치대로 나온다 하면 22,000원은 굉장히 짧은 목표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그 작년도에 기록했던 25,000원 이것도 넘어서 뭐 3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제가 22,000원을 제시해드린 가격은 사실 시장 자체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업체의 실적 추이라든가 업황 자체가 또 어떻게 변모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3개월 정도 목표치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22,000원 정도에서는 그래서 수익권역이니까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더 보유를 할 건가 나머지 물량을 아니면 매도를 할 건가 결정 지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어떻게 더 길게 가져가면 더 수익 나지 않을까요? 어쩔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2, 3개월 후에 22,000원 정도 왔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상황은 바뀌는 거니까 그때 더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실적이랑 태양광 정책 같은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두 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재우 전문가 의견,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 22,000원 1차적입니다. 손절가는 16,000원이고요. 장용준 대리는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7,800원 제시됩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문자 뒷자리 1,400번님께서 KG 이니시스 사셨습니다. 12,400원에 사셨고요.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 급락했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11,600원입니다. 대리님, 오늘 이 자회사 실적이 좋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뉴스에서 자회사 엘로캡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빠진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니시스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삼성 SDI 종목 요즘에는 뭐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요. 한 몇 년 전에는 PDP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CRT 사업, 그 모니터 아주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변해가고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 뭐 CRT 모니터는 아무도 안 만드니까 뭐 일단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진출한 게 PDP였는데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하고 LCD, LED 이런 식으로 산업은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KG 이니시스 또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이런 전자결제주가 한참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쇼핑하면서 결제를 하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커지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에 맞게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게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근데 그게 지금 왜 깨졌냐?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쇼핑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인터넷 쇼핑할 때 신용카드 앱을 내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면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같은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는 수수료 부분이 적게 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요즘에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 신용카드 앱을 설치를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적립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그 옐로우캡 자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빠진 거에 대한 뉴스를 갖다 붙인 거고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기존의 독과점 형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산업 자체도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경쟁자가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망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안 좋았으니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 계속 손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인데 핸드폰 부품주들이 초반에 단가이나 삼성전자가 단가이나 하면서 좀 크게 빠지되 초반에 뭐 이렇게 산업 트렌드를 이해했으면은 좀 손실을 덜 할 수 있었듯이 KG 이니시스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 좋은 부분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등을 크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주봉상으로 볼 건데요. 일단 크게 밀렸죠. 제가 뭐 빠진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들이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성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 뭐 그 개인들 물량이 좀 빠져나가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이번 주가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빠진 물량 부분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 부분은 산업 트렌드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 높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절반 정도가 한 13,0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매입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깨진 거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 구간 최고치 맥시멈 반등 크게 나왔을 때 13,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 밑에서도 만약에 차트가 깨지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손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20주선을 깨지는 선까지 만약 밀린다.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11,000원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깨버리면은 아마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치는 13,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제우스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15,8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15,800원에 30%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네요, 시청자님. 아니요, 지난번 실적 발표한 날 2주 전인가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느 분을 연결해 드릴까요? 예, 이재호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우스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유는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네. 뭐 계속 끌고 가라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예, 예. 종목당 평균적으로 비중을 몇 프로씩 담으세요? 보통 20% 정도 남거든요. 20% 정도씩? 예, 예. 30% 담으셨으니까 평균 보유 그 비중보다는 좀 더 많이 매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물어보냐면 제우스는 지금 많이 올라도 실적 대비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저평가예요. 예. 더 간다 쪽이에요. 다만 계속 올라왔죠. 중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시장이라는 거 그 조종 뭐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조종 그 핑계 되기 시작하면 뭐 언제든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우스가 제 가치를 그 받아가면서 올라간다라면은 뭐 2만 원은 기본일 것 같고 한 뭐 2만 뭐 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계속 뭐 너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이 가격이십니다. 시청자님께서. 예. 비중은 30%고 낮지 않은 비중이고.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치에 뭐 그 30% 다 담는 것이 아니고 좀 일부 담으셨다가 뭐 시장 변동이라든가 종목 조정 들어왔을 때 더 담으면은 뭐 좀 좋지 않을까 뭐 싶어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뭐 그 만약에 단기 변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그냥 그 뭐 제가치 받을 때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 변동 무시하고 그러면 저는 뭐 올 연말까지 가져가도 큰 무리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우스가 또 실적 추이가 이제 뭐 작년도 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재작년에는 좀 좋지 못했고. 근데 제우스가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한 3년 사이클 정도는 그대로 뭐 실적 추이가 뭐 그 계속 좋은 흐름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 괜찮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내년도까지 이런 실적 고공행진이 펼쳐진다고 하면 아마도 올해 말까지 상승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 없어요. 그리고 차트도 기술적으로도 뭐 전혀 이상이 없고.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뭐 30%면 작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비중 조절하는 가격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목표가는 저는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홀딩 하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차트로 들어가세요. 일단 오늘 고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예, 그 종가상으로 고가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장 추가 상승으로 또 신고가를 만들어 간다 하면은 뭐 다음 주 뭐 한 중반부 정도에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2만 원대까지 끌고 한쪽으로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절반 물량은 한 15% 정도 끌고 가시고 예, 절반 이익 실현하시고 상승하다가 조정이 들어서 21선이나 21선을 절반 이익 실현했는데 깨고 내려가면 다시 담는 쪽. 이래서 저는 비중 조절해 가면서 한 20-30% 정도는 연말까지 끌고 와도 괜찮은 종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 이 종목이 뭐 단기 차익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21선 이 종목 깬다 하더라도 저는 61선 깨지 않고 갈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손실권역으로 접어들어서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조금 이 기업을 좀 믿으시고 그대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어떨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전략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은 제우스였는데요. 전략 살펴봤고요. 저희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